네, 이번 시간에는 모든 게 새로워진 헬스포츠의 터널 텐트 23년도 기점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된 헬스포츠 로포텐 어드벤처 슈퍼라이트와 익스플로러 프로의 차이점과 개선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계 이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스포츠의 23년도 신상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터널형 텐트고 로포텐입니다. 기존에 제가 로포텐 프로4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께서는 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슈퍼라이트는 사용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프로에서 옵션들이 좀 빠진 경량화된 구조의 텐트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나 이런 걸로 충분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일단 컨셉부터 달라졌고 보시듯이 컬러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프로 같은 경우는 무게까지도 슈퍼라이트에 근접할 정도로 경량화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고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여러분께도 로포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어드벤처하고 익스플로러 좀 가볍게 가는 컨셉과 좀 내구성 이렇게 바뀌었고, 어드벤처는 기존의 슈퍼라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플로러는 기존의 프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벤처 로포텐 슈퍼라이트 3 3인용이랑 익스플로러 로포텐 프로2 2인용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실제 2인용 3인용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인원수를 구분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씩 확보를 했고, 2인용과 3인용의 특징은 몇 가지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피칭을 한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스펙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드벤처 로포텐 슈퍼라이트 3D의 경우는 무게가 2.4kg입니다. 그리고 2인용은 2.15kg예요. 약 250g 차이가 나고, 익스플로러 로포텐 2는 2.45kg 그리고 3인용이 2.75kg, 한 300g 정도 차이가 나요. 웃긴 거는 3인용 슈퍼라이트가 2.4kg, 2인용 익스플로러가 2.45kg. 2인용과 3인용의 수용인원 차이는 있지만 이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프로 같은 경우는 무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기 때문에 슈퍼라이트를 좀 많이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좀 컨셉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또 구성품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성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나름 신경 써서 쫙 배열을 해봤습니다. 신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3년부터는 헬스포츠의 로고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느 텐트부터 변경이 되는지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셨는데, 기존에 캐리오버된 제품들은 당장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신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신규 로고가 적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규 로고가 적용된 텐트고요. 경량의 스터프색 파우치부터 텐트 아우터와 동일한 소재를 보통 사용을 하죠. 슈퍼라이트는 네모 패턴이 좀 더 자잘한 15데니아급으로 알고 있고, 프로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 더 두꺼운 30데니아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기본 배색은 스톤 그레이 컬러로 동일한데 슈퍼라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선셋 옐로우, 프로 같은 경우는 루비 레드 이렇게 컬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텐트를 피칭을 했을 때 저 포인트 컬러 한번 봐도 이게 슈퍼라이트 모델인지 프로 모델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팩도 컬러로 구분을 했고, 팩 같은 경우는 프로가 조금 더 길고 두꺼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팩 스펙이 동일합니다. 컬러만 달리 구분했고 길이는 제가 봤을 때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존과 동일하게 수선을 위한 메쉬와 패브릭 키트가 들어있고, 좀 놀란 거는 이번엔 바늘하고 실도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실은 이 텐트를 재봉할 때 썼던 실과 동일한 걸 넣어놨겠죠, 메이비. 그 다음은 폴 구성이고요. 여기서도 아주 가장 큰 변화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알파인 텐트 계열들은 모두 DAC4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연한 알루미늄 폴로 바뀌었고, 연한 알루미늄 폴 중에서도 울트라라이트 폴 시스템 DAC 페더라이트와 같은 급의 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뭐 당연히 좋고, 연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 폴 제작사로 유명한 국내 3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텐트 소개해 드릴 때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가장 인지도가 높고 헬리눅스로 잘 알려진 동아 알루미늄이 있고 연한이 있고 오성입니다. 오성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텐트류에 많이 사용되는 걸 봤어요. 헬스포츠 같은 경우는 대형 텐트류는 다
연한 알루미늄 폴을 사용하고 있었고 알파인만 DAC를 고집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연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슈퍼라이트 3의 폴 스펙을 보자면 8.64 파이에 283cm 폴이 2개 들어있고 321cm 좀 긴 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프로2의 경우도 동일하게 8.64 파이, 기존에는 폴 굵기가 차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줄여서 동일한 스펙으로 했네요. 그리고 2인용이다 보니까 길이가 좀 더 짧죠. 259cm 폴이 2개 들어있고 299cm 폴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2, 3인용에 대한 차이만 있을 거고 스펙을 봤을 때는 표시된 컬러만 다르고 슈퍼라이트와 프로의 차이가 없이 동일한 스펙을 쓸 것 같네요. 수선용 폴이 한 마디가 들어있고 응급처치용 슬리브 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우터 스킨, 이너 텐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가 걸려 있지 않아요. 텐트 브랜드마다 이너 텐트가 걸려 나오는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헬스포츠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너 텐트는 걸려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 고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려면 이전에 제가 라인스피엘 리뷰 때도 말씀드렸죠. 집에서 검수 겸 한번 펼쳐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시고 이너 텐트를 미리 체결을 해 놓으셔야 필드 나갔을 때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너 텐트 결합 방식은 바뀌었어요. 여기 딱 보기에도 후크 타입에서 버클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후크보다 버클이 체결은 하기 쉽겠죠. 그래도 이게 한두 개 끼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빠르고 편해졌다고 해도 시간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집에서 미리 결합을 해서 가지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한쪽에 슈퍼라이트, 또 반대쪽에는 프로, 이렇게 양쪽으로 쳐서 한눈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연한 폴이 적용된 알파인 텐트를 써본 적이 없고 다 DAC 폴들만 들어있는 텐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한 폴은 사실 이번 처음인 것 같고 그다지 편견은 없었는데 이렇게 퀄리티를 봤을 때는 전혀 DAC에 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DAC가 마케팅을 잘 한 거죠. 인지도를 높이 쌓았다라는 건. 자, 여기서 특징, 기존 헬스포츠 텐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폴을 휜 게 아니라 무게 때문에 휘어진 게 아니고 원래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마디가 중간에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예, 세 번째 마디가 양쪽으로 휘어져 있고 요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어차피 휘어서 만들기 때문에 폴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정도? 미리 이렇게 휘어 놓으면 더 힘을 잘 버티겠죠. 그래서 헬스포츠 텐트들은 이렇게 각이 큰 부분은 미리 폴을 휘어서 설계를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고 손이 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수선하기도 쉬운데 사실 이 부분이 휘어져서 더 망가지면은 쉽지 않으니까 이 특징 알아두시고. 자,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실제 필드에서 처음 쳐보는 거고 작년에 샘플 본 이후로 처음 보는 건데 샘플이랑도 또 변화가 많아서 그냥 완전 처음 보는 텐트나 다름없어요. 자, 전면이 이쪽.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헬스포츠 텐트하고 힐레베르그 텐트하고 도어 패널 방향이 다릅니다. 예전 뭐 일부 피엘라벤 텐트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양쪽으로 도어를 낸 제품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헬스포츠는 왼편에 도어가 나 있고 힐레베르그는 오른편에 도어가 나 있죠. 그래서 이 제품도 동일하게 왼편에 도어가 나 있습니다. 기존 설치 방식하고 동일하게 폴컵이 있고 폴컵 위치에 맞춰서 폴을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 역시나 이 밴드 색깔 폴 전체 컬러와 동일한 표시 부분을 찾으셔서 폴을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가운데 부분이 제일 긴 폴을 사용하고 짧은 두 개의 폴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네요. 웨빙 안쪽으로. 오, 뭔가 잘 들어가. 슬리브가 바뀌었나? 아, 슬리브 소재가 뭐랄까 더 부드러운 걸로 바뀌면서 기존의 그 헬스포츠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슬리브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지금? 좋은데? 이거 소재의 변화 덕분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맞아, 팩다운을 먼저 해줘야 돼. 팩다운 하기 전에 보면은 바뀌었죠? 이 폴컵의 디자인은 동일한데 뭐 컬러도 그렇고 소재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터널 텐트 설치 참 쉽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와 방향을 고려를 해서 팩다운을 해주시고, 자, 이쪽은 전실 부분입니다. 전면 부분에 두 개의 웨빙에 팩다운 해주시고, 웨빙은 좀 여유있게 풀어놔도 돼요. 뭐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여유있게 풀어놓고 텐트 모양 잡을 때 살살 텐션 주면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도 이 텐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 폴컵에다가
전에는 중간 폴마디가 빠지거나 끝에까지 폴이 안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잘 확인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걸리는 부분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폴이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긴 다음에 반대쪽 끝에 팩다운 하면은 설치가 끝나겠죠. 자, 뒤쪽은 총 3개의 웨빙이 있으니까 가운데를 잡고 툭툭 털어주면서 방향만 잘 맞춰서 끈이 길다. 텐션 적당히. 뒤에가 생각보다 바닥에 많이 닿네. 자, 중요한 마무리. 기존의 슈퍼라이트는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없이 프로에만 있었는데 생겼어요. 이렇게 텐션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요런 요소들을 추가했으면서 무게가 더 가벼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뭔가 기존 로보텐과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전실 청구가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후방 센터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있고 가이라인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끈을 정리할 수 있는 토이가 추가가 됐고 더 가늘어졌어요. 전에 1.8인가 그랬는데 지금 1mm인가로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측면 도어 쪽문이죠. 그래서 이 전면을 개방해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개방 한번 해볼게요. 도어 패널 위에 창문이 생겼죠. 메쉬 창문. 프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익스플로러 프로를 쳐봅시다. 아까는 폴을 먼저 끼웠는데 팩을 먼저 박는 게 순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설치할지 정한 다음에 팩을 2개 먼저 박고, 폴 삽입이 반대쪽이지 동일하게 컬러에 맞춰서, 컬러만 다르지 동일하니까 디테일한 설치 장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빙도 좀 여유있게 풀어놓고, 오, 요 맛이지. 처음부터 텐션을 너무 강하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느슨하게 받고, 자, 모양이 쉽게 잡혔죠? 텐션을 줍니다. 쭉. 지금까지는 먼저 설치한 텐트와 큰 차이가 없죠. 구성도 비슷하고 텐션을 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당겨서. 처음에 제가 팩을 느슨하게 박으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측면은 거의 바닥에 닿아 있고 앞뒤가 좀 떠 있는 형태죠. 웨빙으로 장력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벤틸은 배출용 벤틸이고 하단에가 이제 찬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유입용 벤틸이죠. 자,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뭐 외형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이나 슈퍼라이트 3와 프로 2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여요. 현재 상태로는 이너에서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가이라인도 똑같은 1mm인 것 같고요. 웨빙도 다 동일하고, 플라이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 할 차이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용이 좀 더 크니까 3인용에 들어가서 기존 로보텐과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외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기 윈도우 패널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도어 패널만 있었는데 윈도우 패널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윈도우 패널은 이렇게 윗부분만 개방을 해서 메쉬 부분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안에가 깊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넣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쉬를 닫고 이쪽에서 이렇게 창문 부분만 개방 가능하고 밑에까지 다 열려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도어를 완전 개방해서 정리를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지퍼로 열어서 돌돌돌돌 말아서 이 2개의 토글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토글 구멍 같은 경우도 가이라인 있는 구멍이랑 공용으로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따로 별도로 구분을 했네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저쪽 측면에도 도어 패널이 있죠. 측면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열어서 출입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과 동일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문을 개방해 놓으면 좀 더 환기율이 올라가겠죠. 전면 개방은 이따 이너 텐트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기존에 있던 옵션들이어서. 자,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자, 우선은 슈퍼라이트는 제가 알기로 이 이중 패널이 아니었거든요. 프로와 동일하게 이중 패널로 해서 메시창으로 사용하거나 완전히 닫을 수 있고, 이 부분
기존에는 이렇게 고리 타입이어서 후크로 끼우는 식이었는데 그게 고정은 잘 되는데 뭐랄까 쉽게 껴지지 않고 빼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클 타입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 총 7개, 뒤쪽 상단 7개, 앞쪽 상단 7개, 총 21개의 버클을 체결을 해서 이너 텐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버클이니까 당연히 빼는 것도 좀 수월하겠죠. 근데 설치는 어쨌든 끼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체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쉘터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를 한번 볼까요? 일단 끝으로 바짝 앉으면은 여기는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높이, 가운데 부분은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모자 챙이 닿는 겁니다.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고, 이 앞에 라인이 딱 이너 텐트까지 걸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측면으로 앉으면은 물론 이너 텐트를 설치하면은 좀 높이가 낮아지겠죠. 한 5에서 10cm. 제가 사실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높이의 공간감이나. 전실은 이 정도. 요 웨빙 라인부터 저 앞에까지 전실입니다. 전실에 동일하게 벤틸레이션 이중 패널이 되어 있고요. 이 토글은 이제 전면을 완전 말아 올렸을 때 개방감을 극대화 시킬 때 사용하는 고정골이고, 특별한 구성은 없네요. 그리고 도어 패널 옆에 이렇게 좀 생뚱맞지만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보이지 않고. 여기 숨어 있었네. 그래, 3인용은 문이 양쪽으로 있었다고 했단 말이야. 방향을 잘못 쳤다. 똑같은 도어가 양쪽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을 열 수 있는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고정을 이렇게 고정하는 건가? 맞네. 도어 패널이 양쪽으로 있다고 해서 계단 착오다. 2인용, 3인용을 반대로 쳤네. 동일한 도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도어가 있었어요. 3인용은 동일하게 이렇게 측면 도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쟤는 그게 없어요. 2인용은 뭔가 저는 이 동일한 창문이 양쪽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었네. 역시 실물을 봐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개방감이 앞에까지 열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궁금해서. 궁금한 거 먼저 해야 돼. 전면을 말아 올려서 개방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터널 텐트에서 이런 개방감이 나올 수가 있나? 전면 개방을 할 때는 양측면에 있는 가이라인 당겨놔야 됩니다. 우선은 편의상 위에 것만 하나 당겨 놓을게요. 가이라인 당겨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얘를 말아서. 의아한데 이 웨빙 끈이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게 돼 있네? 이 버클이 딱 빠져줘야 되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기존에는 버클이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편의상 제가 앞에 2개, 뒤에 3개, 5개 팩다운만 했는데 양측면에 3개씩 총 11개 팩다운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요런 개방감인데 이건 내가 정리를 잘못해서 지금 너덜거리는 건지 모르겠고, 저게 좀 의아하네요. 저 웨빙 가이드가 빠져야 되는데 보니까 분리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얘도 역시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 이거 좀 의아하다. 제 기억에는 예전 버전은 여기 버클이 하나 있어서 얘를 깔끔하게 분리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얘는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돼 있네요. 가이드라인 정리 디테일. 자, 기존에는 프로 버전만 이 고정하는 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다 바뀐 게 여기에 이런 토이가 생겨서 쭉 늘려서 넣은 다음에 얘를 당기면 돼. 그 전에 있던 프로 같은 경우는 고무줄이어서 그것도 끼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정리하는 거 사실 엄청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똘똘 말아서 이렇게 끼우기만 해도 분리가 안 된다는 거는, 이런 디테일은 참 좋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아쉽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뺐다가 요 뒤쪽으로 넘겨서 아래쪽으로 너덜거리지 않게끔 요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정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름 신경 써서 해봤는데 이게 길이 조절이나 분리가 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말고 나니까 여기 포켓 부분이 또 이렇게 약간 너덜거리네요. 이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다. 안에서 봤을 때 3인용은 이렇게 측면 도어 패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큰 개방감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해봅시다. 아침에는 영하라서 엄청 추웠는데 낮 기온이 지금 날씨가 미쳤어.
기온차가 너무 커. 자, 과연 이너 텐트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쪽이 도어가 맞는 것 같고, 자, 깁스 광고부터 체결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요. 힘들게 뭐 산에 가거나 배낭을 짊어지고 한참을 걸었는데 빨리 텐트 치고 쉬어야 되는데 이너 텐트가 체결이 안 돼 있네? 이거를 필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뭐든 미리미리 하십시오. 이 토이가 어디 거지? 플렉스 우진 플라스틱이 아닌가? 모르겠네, 명칭은 정확히. 우진은 WJ라고 써있는데 얘는 플렉스라고 써있어요. FLEX. 좀 다른 회사 거 같기도 하고. 하단은 웨빙, 상단은 고무줄. 이것도 정력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네, 확실히. 버클의 장점이네. 무게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설치가 됐고 이렇게 웨빙으로 장력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헬스포츠 텐트들은 보면은 다른 이너 텐트는 다 이 하단 모서리에 끈이 달려서 고정하게 되는데 얘는 요만큼 10cm 정도 높이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어서 밑에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펴지지 않고 좀 구겨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방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심실링을 하고 해도 하단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재 높이를 위쪽으로 올리고 고정되는 부분을 더 위쪽에다가 달아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중 패널인데 들어가 볼게요. 프로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었는데 둥근 디자인을 채용을 했고 대신에 지퍼는 4개가 아니라 2개로 열릴 수 있게 예전처럼 우측 포켓이 있어서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했고 날씨에 따라서 위쪽에는 이미 메시창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을 열었을 것 같고 위에는 추울 때는 솔리드 패널을 덮고 더울 때는 메쉬를 열어서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부 들어와 보면 자, 우측에 포켓이 3개, 좌측에 포켓이 3개, 사이좋게 나눠 쓰도록 6개가 있습니다. 자, 맞아. 요거 내 나름 진짜 작년에 신경 썼다. 짜잔! 한글로 화재 예방에 대한 문구를 본사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달아놨네요. 그래서 친숙한 한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구도 좀 신경 썼고 뭐 기존에 있는 텐트들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케어 라벨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찾아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한글, 그리고 짜잔, 유일하게 저희 한국만 QR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QR 찍으시면은 관련 사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어 라벨도 추가가 됐고 좀 디테일이 많이 올라갔죠. 바닥이 아마 30데니아였던 것 같고 내수압이 3000 정도, 이쪽은 동일한 15데니아고 벤틸레이션 쪽에 이렇게 이중 패널로 모기장과 그리고 바깥쪽 개방을 위해서 완전 오픈되게끔 창이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고리는 있지만 가이라인은 제공되지 않네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익스트림 텐트를 사용을 해보니까 익스트림 텐트 같은 경우는 가이라인에 메쉬 포켓? 그런 게 달려 있어서 좋더라고요. 얘는 아무래도 경량이니까 뭐 그런 옵션 같은 거를 따로 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본 건 없는 것 같고 우선은 가이라인을 따로 구매하셔서 고리 같은 걸로 사용하시거나 그냥 간편하게 랜턴 고리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슈퍼라이트 인원은 요렇고 스펙 중에서도 슈퍼라이트가 프로하고 이너 텐트 스펙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저쪽도 빨리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의 이너 텐트입니다. 뭔가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프로의 강점이 이제 4개의 지퍼를 채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다 열 수 있고 이 메쉬 패널이 전체였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슈퍼라이트랑 상단에만 이렇게 메쉬창 이중 패널이 되어 있고 전면 도어 패널에 대한 특징은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에 가장 큰 차이점은 소재는 다 동일하지만 보시면은 이 바닥 디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포츠 텐트는 위쪽에 고리가 달려서 고정되게 돼 있다. 근데 얘는 하단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동일한 30데니아 나일론이긴 하지만 코팅 방식이 다르다. 슈퍼라이트는 이너 텐트 바닥이 실리콘 코팅이고 프로는 PU 코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위쪽으로 달지 않고 하단으로
이렇게 고정 고리를 달아서 좀 더 바닥이 평평해지게끔 만들었고, 박음질 부분에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압이 실리콘은 3000인데 얘는 5000의 내수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뭐 디자인적이나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전부 동일합니다. 바닥 코팅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슈퍼라이트와 프로에는 되게 이름만 같고 형태만 비슷하지 많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경량 컨셉으로 가면서 그런 차이점을 좀 줄이고 스펙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만 차등을 둔 것 같아요. 제품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밖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니까 덥네. 더워. 자, 이렇게 23년도에 새롭게 바뀐 로포텐 어드벤처 슈퍼라이트와 익스플로러 프로의 제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3인용이 양쪽 도어 패널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여드리려고 쳤는데 방향을 바꿔서 잘못 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로고가 바뀌었다, 컬러가 바뀌고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앞뒤의 웨빙을 좀 더 여유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뀌면서, 터널 텐트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름엔 덥다, 겨울에는 스커트가 없어서 춥다. 헬스포츠 본사에서는 슈퍼라이트는 3계절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프로는 4계절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팅의 차이 그리고 두께의 차이만 있지 크게 그렇게 굳이 구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는 우리나라와 또 사정이 다르니까 뭐 거기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웨빙 조절을 해서 당겨서 바닥에 최대한 붓기에서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좀 풀어서 여름에는 좀 띄워가지고 공기순환이 잘 되게 사용하시면 시원할 것 같고, 겨울에는 최대한 당겨서 지면에 맞닿게끔 하면은 공기 유입이 좀 덜 되면 훨씬 더 보온 효과가 있겠죠.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새롭게 바뀐 텐트였고요. 아무래도 개방감 부분을 더 강조하려다 보니까 기존에는 2, 3인용, 뭐 4인용까지 있었는데 이제 사이즈에 대한 거 말고는 큰 차이의 요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인용에는 도어 패널이 한쪽, 뭐 전면은 원래 다 있던 거고 한쪽에만 있고, 3인용부터는 반대쪽 도어 패널이 하나 더 생겨서 출입이 좀 용이하고 더 뛰어난 개방감과 벤틸레이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프로 같은 경우는 슈퍼라이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트렌드상 경량을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슈퍼라이트에 많이 쏠렸는데, 이제 슈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용하면서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설치 철수가 빠르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다 추가가 되면서 경량까지 얻을 수 있었고, 이제 프로 버전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전체 풀 메쉬창이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상단 메쉬창으로 바뀐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무게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이제 이너 텐트 도어 같은 경우는 풀메쉬로 하면은 사실 여름에 사용하기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계절의 컨셉을 구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이제 이후에 어떤 텐트들이 또 어떻게 리뉴얼될지는 저희도 아직 정보가 없지만, 이제 로포텐이 바뀌었으니 뭐 라인스 PL, 링스틴드, 뭐 나중에는 뭐 김내 바랄, 바랑에르돔, 바랑에르 이런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보다 더 개방감이 뛰어난 헬스포츠 로포텐 신제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포츠에 유명하다는 텐트들은 한 번씩 다 써본 것 같아요. 아 참, 제가 3월부로 매장으로 발령이 나서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매장 놀러 오시면은 제가 최고의 친절함과 서비스로 여러분들 응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뭐 구독까지는 뭐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